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그래스프 GPT라는 연구인데요. 2023년 RAL에 게재된 연구이고, 제가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오브젝트 빈피킹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브젝트마다 좀 다양한 쉐입과 포즈에 대해서 룰 베이스로 그래스핑 전략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러닝 베이스로 하는 연구들을 찾아보다가 접하게 됐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저자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자분께서는 중국에서 이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석사를 따신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셔서 서스텍이라고 하는 중국 학교에서 이제 그 박사 과정 중에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 1, 2년 사이에 진행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늘 소개드릴 그래스프 GPT와 같이 어떤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래스핑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시는 분 같습니다. 논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로봇이 어떤 물체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래스핑 분야에서는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어려움을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너무 투명하다거나 아니면 좀 반사가 심하거나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 자체의 어떤 스테이트를 추정하는데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잡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무른 과일이나 아니면 좀 깨지기 쉬운 물체 같은 경우도 그 잡을 때 어떤 일관된 전략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어떤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래스핑 전략을 취할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래스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연구 분야이기도 한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래스핑이란 분야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로봇이 핸드폰을 사람에게 건넨다라는 어떤 매니플레이션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핸드폰을 잡는다라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래스핑이라고 하는 작업이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서브 태스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스핑을 할 때 그 매니플레이션의 목적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그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래스핑을 할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겠다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가위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봇이 직접 가위를 가지고 어떤 종이를 자른다라고 하면은 이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할 테고, 그리고 이 가위를 사람한테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날붙이 부분을 잡아서 사람이 안전하게 이 가위를 파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래스핑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연구가 나오기 전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래스핑을 제로샷으로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GCN 그래스프라고 하는 연구는 그 그래스프 GPT가 나오기 전에는 이 분야에서 소타를 유지하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GCN 그래스프에서 제안하는 어떤 모델이 있을 건데 그 모델에 그 어떤 물체와 그 물체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스트럭션과 함께 그 물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 물체를 잡을 때 어떤 포즈로 잡을지에 대한 후보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 GCN 그래스프 모델에서는 이 후보가 이 물체를 가지고 이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후보이냐를 이제 스코어로 이제 추정을 해주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이 GCN 그래스프에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셋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 어떤 물체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물체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물체들과 태스크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워드넷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을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정의가 되면은 어떤 오브젝트와 태스크 사이의 어떤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머그잔이라고 하면은 머그잔을 따르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건네준다는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머그잔으로 뭔가를 자른다는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이제 워드넷에 있는 그 조합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와 그 오브젝트로 할 어떤 태스크 사이에 그 적절한 조합들이 있을 건데, 그 조합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그 포즈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제 그걸 하나의 셋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는데요. 이제 이 그래스프 포즈를 그럼 적절한 걸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그래스프 포즈를 모을 때 이게 사람이 직접 일단은 이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 주변에 그 균등하게 이제 그 포즈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이 어떠한 포즈가 적합한 포즈인 것 같다를 이제 직접 고르는 형식으로 직접 사람이 다 어노테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CN 그래스프에서는 이 데이터셋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단어들 간의 컨셉 간의 어떤 연결고리나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논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그 그래스프 GPT에서는 이 GCN 그래스프라고 하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보통 이 그래스프를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분명히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트레인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고 테스트의 일정 비율을 사용을 할 텐데, 근데 이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CN 그래스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데이터셋에 있는 어떤 컨셉들을 논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연관관계들을 다 맺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록색 점이 학습한 어떤 컨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컨셉에 대해서도 학습한 컨셉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어떤 제로샷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갖는 한계가 이 논리지 그래프 안에 정의된 어떤 개념이어야지 내가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제로샷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논리지 그래프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이런 파란색 점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어떤 제로샷으로 가려면은 이런 클로즈드 월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오픈 월드에 대해서도 제로샷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래스프 GPT는 어떻게 보면 입력단은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똑같이 인스트럭션 지시문과 그 오브젝트와 포즈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가면 그 포즈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스코어를 똑같이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스프 GPT 모델은 오픈 월드에서도 LLM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LLM을 활용을 해서 제로샷 성능을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스프 GPT도 데이터셋을 하나를 제안을 하는데요. 데이터셋이 그 GCN 그래스프에서 제시했던 태스크 그래스프 데이터셋에서 조금의 변형을 가한 건데, 이 오브젝트와 태스크라고 하는 어떤 컨셉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어떤 프롬프트 미리 정의된 어떤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물체를 설명하는 어떤 디스크립션을 뽑고, 그리고 어떤 태스크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디스크립션을 뽑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물체와 태스크, 그거에 적합한 어떤 그래스프 포즈로 매칭되는 것은 맞지만,
이 물체와 태스크에 대한 더 자세한 어떤 디스크립션이 같이 매칭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셋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물체에 대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어떤 외관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떤 기능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과 어떤 외관상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체가 또 뭐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 태스크와 의미적으로 가까운 행위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렇게 두 가지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고, 이걸 거치면은 오브젝트의 그 프롬프트를 거쳐서 디스크립션을 뽑아낸 이런 데이터셋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텐데, 그래스프 GPT의 구조를 보면, 일단 이거는 인퍼런스 할 때의 구조인데요. 학습을 할 때는 아까 이 지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물체와 태스크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정보를 이미 데이터셋에서 모아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 4개를 그냥 그대로 바로 넣어줘서 스코어를 추론하는데요. 그 스코어를 추론한 다음에 GT 스코어가 있는데 그 GT 스코어와의 그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학습하지 않은 어떤 노벨한 어떤 오브젝트든 어떤 태스크든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LLM한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인퍼런스를 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 그래스프 이밸류에이터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 랭귀지 인코더나 그리고 오브젝트 그래스프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일단 이 4가지의 입력이 인코더를 거치면 하나의 그 4가지 피처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지시문에 대한 피처가 들어가서 그것과 어떤 물체 설명에 대한 어떤 피처가 있을 건데, 그것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시 그 지시문에 대한 피처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첫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어서 또 태스크 설명에 대한 피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피처를 컨캣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그래스프 포즈, 이런 포즈의 후보가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추론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에 대해서 하나의 배치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스코어를 추론을 하게 되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를 GT와 비교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는데, 그 각각의 스코어의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평균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을 이제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어떤 구현에 대한 상세를 보시면, 일단 그래스프 GPT 같은 경우에는 LLM은 이제 오픈 AI의 GPT-3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 랭귀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나온 프리트레인된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에서 피처를 뽑았던 오브젝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넷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그래스프의 어떤 포즈를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컨택트 그래스프 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샘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 로봇에서도 이 성능을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리얼 로봇에서는 이제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키노바 젠3 로봇을 사용을 하고, 그리퍼는 로보티크 그리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텔 리얼센스 D435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했는데 전부 다 많이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세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 일단 먼저 GCN 그래스프와 그래스프 GPT를 비교를 하는데 GCN 그래스프부터 보면은 아까 GCN 그래스프는 구현 자체와 어떤 모델 학습 자체가 클로즈드 월드에 기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월드에서는 당연히 클로즈드 월드에서보다는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스프 GPT에 다양한 어떤 에벌레이션 실험들이 있는데 이 4개의 실험들 다 전부 다 오픈 월드에서 진행이 된 거고 이제 GCN 그래스프와 그래스프 GPT의 성능을 봤을 때도 오픈 월드에서 GCN 그래스프보다 그래스프 GP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디스크립션을 GCN 그래스프에는 없었는데 그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를 했었는데 그게 그럼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확인해 본 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스프 GPT에서 디스크립션을 빼니까 확실히 디스크립션을 넣었을 때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거는 태스크에 대한 디스크립션만 넣은 거고 이거는 물체에 대한 디스크립션만 넣은 건데 이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디스크립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태스크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은 게 당연히 그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올라갔다. 그래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사용한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학습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한 퍼포먼스를 봤을 때 또 그 오브젝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들어갔을 때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잘 나온 것을 봐서 오브젝트 디스크립션도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얼 로봇에서의 실험인데요. 리얼 로봇에서의 실험은 그 세 가지의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그 씬을 인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 씬에서 인지 이후에 플래닝 및 액션을 수행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였느냐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100번 실험을 했다는 뜻이고 100번 실행을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찾는 거를 91번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스프 포즈를 플래닝을 85번 성공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까지는 77번 성공을 했다라는 어떤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그래스프 GPT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클로즈드 월드에서 제로샷 성능을 가졌던 어떤 다른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오픈 월드에서도 제로샷의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래스핑 성능을 실현을 했다라는 연구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좀 2가지 의문점 같은 게 들어서 2가지 의문점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피처들을 차례대로 넣어줄 때 그 오브젝트 설명에 대한 피처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태스크 설명에 대한 피처를 넣어주는데 이게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뀌면 또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실험이나 어떤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노벨한 오브젝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얘는 그냥 랭귀지 모델은 이 머그짠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락통이라고 가정을 하면 도시락통이라고 하는 단어만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이 그 쉐입을 추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걔는 동그란 어떤 타원형의 어떤 통이다라고 쉐입을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통은
네모난 도시락 통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랭귀지 모델에서 오브젝트를 설명을 할 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기보다 그냥 오브젝트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단어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